안녕하세요. 송치호시장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은정입니다. 네, 요즘 그 대학교 1학년 사이에서 유행이 뭔지 압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이거 맞나요? 저는 많이 늘었는데요. 많이 예, 늘었죠? 예. 네. 이게 이제 막 대학 입시에서 좀 벗어났으니까 유행어도 알아듣게 되고 영화도 보고 또 여기저기 경험도 하러 다니고 좀 해야 하는데 네. 이게 취업 컨설팅을 받으러 다니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대학교 1학년생이 취업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래요? 아니, 통해서 아닌가요? 많이 들었잖아요.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컨설팅 내용과 비용을 들으면 더 할 말이 없는 게 취업을 위해서 어떤 과목 수강하면 좋을지 또 공모전은 뭘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컨설팅을 1시간 받고 비용이 무려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 비용 쓰지 마시고요. 저희 네.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 그 20만 원 좀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강사님들하고 우리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사 먹으면 네. 좋을 텐데 어쨌든 이게 잡정보센터 그 취업 준비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번에는 저희가 여름방학 특집으로 대기업 공채 특집 8주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아직도 많은 네.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얘기 듣고 흥분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죠? 진짜 취준생들에게는 정말 큰형 같은 존재이시죠. 그렇습니다. 친동생 얘기처럼 지금 막 예. 흥분하고 계셨죠? 흥분이 뭐 항상 돼 있으시고 네. 저희 취준생들의 불호 성공 취업의 신화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네네네. 저도 사실 자유롭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요. 학원 소속으로 이제 학생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기분 유쾌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바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죠? 사실 이 방송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시간을 쪼개서 보고 있나, PD?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교육 시장이라는 이런 것도 네. 문제긴 한데 저는 좀 한편으로 학생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났던 학생이 서강대입니다. 네. 학교 좋잖아요. 좋네. 네. 서강대고 이제 전자공학과예요. 네. 이 친구도 서강대예요. 서강대예요? 예. 네. 오, 가방끈이 깁니다. 네. 다양하군요. 서강대 분이 뭐 다 똑똑한 분은 다양합니다. 아니네. 네, 서강대인데 아버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왜요? 컨설팅을 받겠다고. 파파 보이니까? 아버지가 뒤에 예. 결제를 해주시고 너 들어가. 이분 유명하니까 가서 조언 듣고 와. 그래서 이제 학생하고 상담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난 피곤하겠네요. 저한테 정해달래요. 서강대 전자과면은 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현대자동차를 가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가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직자 분들도 좀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둘의 어떻게 보면 좀 한 균형 있는 시간에 태도가 중요한 20만 원 이런 거 효과 없죠? 효과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분들에겐 효과가 없는데 실제로 뭐 면접을 직접 앞둔 분이라든지 네. 이거는 좀 학생들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또 뭐라고 하실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항상 웃고 계신 취준생들의 분이에요. 예. 멘토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소가입니다. 방송이니까 웃는 거고요. 항상 그렇게 즐겁진 않습니다. 네, 정말 이 취준생들이 요즘 많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그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의 자유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구할 수는 있지만 뭔가 정해달라고 이제 컨설턴트를 찾는다거나 하는 건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걸 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잡정보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인생이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쏙쏙 정보만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정보센터에서는 지금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와 함께 취준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네, 스펙업에서는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네이버 검색창에 스펙업 입력하신 뒤에 방송에 출연 중인 조민혁, 홍기찬,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스펙업 이벤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로 쓰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대기업 공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잡정보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공짜로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굉장히 취업준비생들이 1등으로 선호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럼 현대차 그룹의 온라인 지원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자소서는 굉장히 간단하기로 유명할 수 있는데 먼저 신입 채용 들어가셔서 네, 본인의 기본적인 동의, 사전 종이 사항과 함께 간단한 지원 분야라든지 지원 직무 등을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지원자의 사진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사진 공고가 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공채에서는 사진을 입력하는 란은 없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시면 본격적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개인 신상 정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 이름과 주소 정도만을 입력하고 그 이외의 추가 사항은 입력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간단한 지원 사항 입력하신 뒤에는 경력 사항에 대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남자는 군필 그리고 여자는 비면제 이렇게 해서 경력 사항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본인의 학력 사항에 대해서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학력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학력을 입력한 뒤에 고졸이면은 고졸까지 그리고 대졸이면은 고졸과 함께 대졸 채용에 대해서 본인의 학적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의 전공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현대차 그룹은 부전공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전공과 복수전공까지만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입력하는 란에서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력사항입니다. 이 경력사항도 중요한 부분이 아르바이트라든지 어떤 동아리 경험들이 입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뒤에 간단하게 어학사항을 입력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격증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지원자의 직무에 맞춰서 해당 항목에 따라서 자소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이제 3주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은 네. 삼성그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그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민혁 쌤, 이게 네. 상반기에 현대차그룹 공채에 뭐 많은 인원들이 몰렸겠죠? 굉장히 많은 당연히. 인원이 몰렸고요. 네네. 추정치로 한 어느 10만 정도? 명 정도. 10만 명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정말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현대자동차가 10만 명은 아니고요. 예.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아마도 추정컨대 한 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굉장히 큰 현대차 그룹 내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뭐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선호하는 회사가 이제 현대모비스, 모비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장 제품이나 부품을 개발하는 뭐 다이모스, 예. 그리고 또 그 코레일 있죠. 그 네. 전기 레일을 까는 뭐 그 로템 뭐 이런 회사도 있고요. 인문계분들을 또 많이 뽑고 있는 카드, 캐피털, 커머셜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이 있어서 그 인원들을 전부 다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5만 명, 뭐 10만 명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아니, 되게 단순해요. 근데 사실 구직자분들이 정말 단순한 게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아, 이 회사가 굉장히 선호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광고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 광고 커머셜을 그것도 이제 계열사죠. 현대이노션 들어보셨어요? 현대이노션이라고 광고를 정말 잘 광고 만드는 회사잖아요. 광고 회사죠. 네. 회장님 따님이 그 뭐 좀 거기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 정몽 회장님? 예, 네. 뭐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롯데 계열사는 또 대홍그룹, 대홍 기획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이노션에서 아주 잘 만들다 보니까 사실 그 구직자들이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깨끗하고 도전적이고 현대 자동차 그 광고들 보면은 굉장히 자동차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 광고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것 제네시스 같은 거 광고할 때 보면 정말 뭐 맞아요. 영화 그 예고편 보는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예. 뭐 그 꼭 항상 그 가족들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 음악들이 깔리고 뭐 이렇다 보니까 구직자들의 어떤 얼마 전에 동경에 그 대상. 조진웅 씨하고 저기 이성민 씨가 아, 형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거지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굉장히 맞아요. 막 감성을 돋우는 그래! 잘하자 우리. 부산 해운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정말 생뚱맞더만요. 근데 우리 구직자들은 그걸 보고 나도 잘할 테야. 아하. 이제 이런 거 지원을 했다 낭패를 감성 보는 거. 코드의
좀 이게 저격. 얽겨 매여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이게 부분. 보니까 10만 명이면 정말 거의 뭐 대군에 가까운 숫자인데 네. 경쟁률도 뭐 엄청나겠죠. 경쟁률은 사실은 저희가 삼성 때도 얘기했듯이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수도 많고. 허수가 아마 10만 명 중에 한 2, 3만 명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요. 현대자동차는 좀 구직자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공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저희 인문계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영상 보시는 인문계 분들 가까이 오세요. 네, 인문계 그래 얘들아. 너희는 뽑지 않아요. 돌려 채널을. 그래 가. 가 기다리지 말고 가야. 나도 인문계. 그래 인문계들아. 우리 다 인문계예요. 그러니까요. 네. GPD 인문계? 네, 전부 다 우리 인문계 인문계. 분들은 안 보세요. 인문계는 아예 없앴어요 전형을. 이번에- 제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인문계 전형이 없다니까요. 인문계는 수시로 돌렸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또 그 일말의 희망을 갖고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도, 모른다. 아 그래도 생각으로. 야 이거 뭐 여름날 기적 맞는다는데 조민혁 이거 뭐 들으면 돼? 딱히요. 예, 우리가 오늘 뒤에도 다루겠지만 인문계 분들을 뽑을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공계 분들 열심히 인문계 목까지 뛰란 말이야. 네. 좋은 소식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또 흥분했네 월요일 네. 아침부터 또. 네, 그리고 양재동 사옥에 H스퀘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지원자를 초청해서 면담을 하고 또 거기에서 우수 평가자한테 서류 전형 면제까지 해준다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우수평가자 저는 많이 이 뽑나요? 방송이 계속 될수록 네. 그 이윤종 아나운서 굉장히 예리해지고 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조사하기 어렵거든요. H스퀘어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 작가님이 아주 잘 조사해 네. 놓으신. 네, 아주 그게 아니라. 그래도 잘 그럼요. 알고 있겠죠. 그쵸, 그쵸. 이런 거 상시 면담제라 그래서 이런 방학 기간이라든지 공채 기간 외에 현대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양재동 사옥에 찾아가시면 면담해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근데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극소수 인력들, 특히 이제 수시 채용으로 돌린 경영 지원 부서라든지 뭐 상품 전략 네. 이런 몇 개 직무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요. 그래도 할 사람들은 그러세요. 네. 좀 내일 아니 우리가 아, 방송을 그래요? 정직하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괜히 희망 주고 뭐 괜찮아 될 거야 이런 얘기는 그래도 안 될 것 예. 같아. 양재동이라고 하면 양재역 가깝지 않습니다. 염곡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많이 포스트 하셨네요. 옆에도 네. 그럼요. 또 그 도로교통공단 자주 옆에 그럼요. 그래서 있죠. 지원하실 분들은 그래도 H스퀘어 가셔갖고 또 이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차가 같습니다. 늘 막혀. 그러니까요. 거기 아주 자, 계열사 이게 현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복 지원이 가능하죠. 중복 지원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가능한데 인적성 시험은 한 군데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현대자동차, 네.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도 현대자동차 그쵸, 계열사거든요. 다 지원할 수 있어요. 현대, 제철, 모비스. 다 예를 넣을 수 들어서 있는데. 다 넣고 서류가 다 됐다. 예. 그래서 인적성을 5번 보느냐? 근데 HBS는 한 번. H밴은 한 번이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못 다 가는 꽝 되는 거예요? 꽝 되죠. 아, 네. 그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가 결과적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못 가죠. 근데 왜 이렇게 될 것처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결과적으로 방송이 많이 늘었어요. 아니, 이걸 치고 들어오네. 결과적으로 어허, 이 하나만 사람. 준비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이게 있죠. 근데 이거를 또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현대자동차 하나만 준비하시면 면접장에 가서 할 말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는 조금 어려운 얘기로 잘 들어야 된다.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회사예요.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제철에서 철강 강판을 만들어 주고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또 완제품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비스 부품 이렇게 공급하는 모든 게 이제 계열화가 돼 있는 회사인데 완제품을 만드는 자동차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계열사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그렇죠. 무슨 강의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양한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이러다 보면 야. 분명 면접 때 도움이 그렇죠. 될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계열사별로는 자소서를 준비를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말을 자르고 네. 그냥 네. 맞죠? 이게 보니까 네, 그러네요. 저희가 대본 지금 20페이지까지 있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지금 7페이지야. 아직 시작 안 했어. 17분 네? 됐는데 이거 이제 보여요? 이거 7페이지 이거 좀 잡아줘. 지금 7페이지 큰일 났어. 빨리빨리.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많은 그 학생들이 또 그렇죠. 구직자들이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해서 그게 보니까 잘못된 정보에 좀 엄청 폭망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네. 현대차 그룹 하면은 이제 두 분이 어떤 진실 혹은 거짓을 좀 외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현대차 그룹 공채 진실 혹 같이 하셔야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두 분이라고 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그룹 공채
진실 혹은 혹은 거짓. 거짓. 예, 네. 빰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정말 네, 이 첫 방송이 번째부터 네. 확인을 예.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확인해 보죠. 네, 현대차그룹 공채 진실 혹은 거짓. 현대차그룹은 자소서를 모두 읽는다. 이게 네. 다 읽을까요? 10만 명이라고 삼성도 했는데 다 읽는다고 했잖아요. 10만 어때요, 명이죠. 이건요? 네. 네. 10만 명이기 때문에 설마 이걸 다 읽을까요? 읽을까요라고 지금 생각하는 너 정신 차리란 말이죠. 전부 다 읽습니다. 그렇군요. 오다 오. 네. 이 자소서를 다 읽는다고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응시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아까 임송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필터링이 되겠죠. 근데 그 이후 단계에서는 모든 자소서를 다 읽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다룰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다 읽는다는 거니까 다 봅니다. 성의 있게 쓰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 뭐 이거 좀 대충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접으셔야 된다는 거. 네. 자, 두 번째로 확인해 보죠. 저번 저희가 그 상반기 공채 때 뉴스로 봤던 내용인데 르네상스에 대한 에세이가 문제로 나왔었기 네. 때문에 저는 무슨 꼭 역사학도 뭐 뽑는 줄 알고. 근데 HMAT은 역사 에세이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게 그렇죠. 역사 에세이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니구나. 이거는 아닌 거죠? X다. 네, 이거는 당락을 좌우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유를 왜 짧게,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지난 2015년 하반기에 뭐 인류 역사상 가장 뭐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건 또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 사건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아쉬운 거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만나 보면 요거 역사관 에세이를 갖다 물어본다고 해서 방학 내내 자격증을 따고 있더라고요. 한국사 자격증. 아하. 그래서 제가 좀 오해 소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이공계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 또는 중학교 수준의 역사적 지식을 물어봅니다. 무슨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굉장히 구체적인 거 물어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어제가 제헌절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헌절은 정말 이게 길 가다 보면 광화문에 태극기도 있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알아야 되는 우리 구직자들이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공계 분들? 이공계는 기대 안 합니다. 제가 아예 아, 인문계 인문계도? 분들 역사 전공자들조차도 이런 기본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현대자동차 특히 이제 정몽구 회장님이 역사관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글로벌 회사긴 하지만 아까 전에 초반에 그 오프닝 BG에도 나왔듯이 글로벌 역량이 현대자동차의 비전의 하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직자분들은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 에세이를 못 쓴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네.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게 700자 쓰는 거예요. 700자를 갖다가 1시간 내에 이제 자필로 쓰는 건데 400자 쓴 친구도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란을 다 채우질 못하더라도 충분히 자기의 생각만 정리할 수 있는 근데 수준이면 어쨌든 되니까. 그 내용 정리는 좀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기승전결은 좀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죠?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기승전결 없어도 이게 역사 에세이가요. 인적성 H맵 보고 나서 쉬는 시간 끝나고 바로 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네. 되게 엉망이에요. 음. 잘 진짜 몰라. 질문 좋다. 나 이런 거 좋더라. 모르는 경우에도 네. 이게 무조건 탈락으로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어허. 예를 들어서 H맵 뭐 이제 수요일 날 홍채 선생님 더 자세히 다뤄주시겠지만 H맵 점수가 높다면 에세이가 꽈라기오도 뽑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신에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근데 인적성은 통과가 되는데 면접 때 네. 그분이 쓴 에세이 점수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적성 점수랑 같이. 그러니까 물어는 볼 수 있어요. 면접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네. 가끔 이공계 분들은 또 워낙 그 계산에 또 되게 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능해. 좀 이 퍼펙셔니스트 기준을 가지고 되게 완벽주의자 분들은 네. 내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자격증을 따서라도 막 밤새서 공부하고 안 하는데 돼요. 거기에 너무 할애할 필요는 없다는 아유, 거예요. 진짜 안 돼, 그럼. 기억을 하시면 될 아니 것 지금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맞아. 역사책 여기다 피고 우리 지금 방송 보다가 그러니까요. 볼펜 떨어뜨리는 이거 뭐야 이러는 이건 굉장히 굉장히 좀 안 돼. 중요한 정보인 것 같으니까요. 안 돼요. 네. 귀 네, 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와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진실로운 것이 세 번째 면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네. 핵심 역량 평가 면접이죠. BEI 면접과 PT 면접이 있는데
현대차그룹 공채에서는 PT 면접이 중요하다. 네. 둘 중에서는 현대자동차 면접은 PT 면접이 중요하다. 하지만 BI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X다. 그러니까 PT보다는 네. BI, 그렇죠. Behavior Event. 한번 읽어주세요. Interview. 읽어줘요. 한번 영어 읽어주세요. 좋아하니까. Behavior Event Interview. 네. 이렇게 느끼할 Yeah. 수가 Yes. 없습니다. 잘하긴 잘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수행 넘치는 굴렸습니다. 발음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현대자동차는 면접이 딱 3번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면접 때 지금 말씀하신 BEI 면접하고 PT 면접 네. 그리고 최종 면접 이렇게 딱 3개가 있고 예전에는 PT 면접을 연구개발 직무에서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1년 전부터죠. 2015년 하반기부터는 그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라 플랜트 기술이라든지 플랜트 운영, 심지어 인문계 직무, 수시 채용까지도 PT 면접을 다 적용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토의 면접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 실제로 R&D라든지 그 이공계 분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게 PT 면접이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채용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는 BEI 면접이 훨씬 중요하고요. BEI 면접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접관 2명이 딱 들어가고 면접자 1명이 들어가서 30분 동안 진행을 되는데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경험을 일단 면접관이 던집니다. 던지고요. 예를 들어서 김승재 지원자는 대학 다닐 때 주점 행사에서 이런 거를 성공적으로 기획했구만.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몇 명이었어요 그때. 괜찮네요. 금액은 얼마나 들었어. 그래서 꼬치꼬치 이렇게 취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본인이 했던 걸 물어본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면접 얘기는 이제 아마 김태형 선생님 더 자세히 해주실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구직자들이 실수하는 게 사실 이 면접은 이 명칭 자체가 핵심 역량이에요. 그 지원자가 현대자동차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거든요. 그러면 경험을 얘기할 때 핵심 역량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그냥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BEI 면접이 훨씬 중요하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차가 이 자폐어 전역에 수천 명이 몰리기로 유명하다던데 네. 이 자폐어 전역은 특이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더 선호한다.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네. 당연히 X죠. 그러게. X예요? X입니다. 이거는 어. 자폐어라는 그 취지 자체가 정말 스펙에 가려져 있어서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내가 조금 네임밸류가 떨어진다라든지 학점이 좀 부족한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인재상에만 부합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원해보고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자동차 관련된 수업이라든지 또는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현대자동차의 어떤 입사의 의지가 크신 분들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지금 영상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요게 자폐어 시즌 8. 시즌 8. 네, 시즌 8이셨는지 6이었는지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마 네, 네, 최근 영상인데요. 예. 요 실제로 합격한 분들의 홍보 영상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그 개인의 어떤 이력들도 지금 나오네요. 어떤 분들인지 뭐 국내 영업팀에 지원하셨던 분들이 자폐어를 통해서 어떤 이력을 가지고 합격했는지 보는데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되게 근데 보니까 특이한 경험이 없어도 인물이 된다. 좋네요. 인물이 네. 좋고 또 수행 넘치고. 그래서 보니까 약간 좀 저런 자신감 것들은 있죠. 자신감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6번째도 여쭤볼게요. 이 얘기는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현대차그룹사 간의 복지 혜택은 그렇죠. 큰 차이가 없다. 있다. 큰 차이가 없다. 궁금하네요. 옵니다. 옵니까? 있다? 네, 없답니다. 없다. 네. 없다. 다시 말해서 계열사 삼성은 좀 간에 있지 않아요? 삼성은 크죠. 그때 그쵸. 제가 전자나 삼성전자와 뭐 후자로 엔지니어링 말씀을 그렇죠. 쪽 근데 얘기했었는데, 현대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린 뭐 모비스든 카드든 모든 계열사에게 그 돌아가는 어떤 직원들의 혜택이 거의 유사하고 동일합니다. 심지어 그렇군요. 연봉 수준도 제가 이걸 네. 왜 넣냐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게 현대자동차예요. 예, 2순위라든지 3순위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현대자동차에 몰려서 서류라든지 인적성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렇군요. 그거보다도 다른 계열사도 얼마든지 좋은 회사가 많으니까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현대자동차 외에 다른 계열사들도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보니까 현대차그룹 공채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알아봤는데요. 자소서를 모두 읽는다는 O. 오. 예. 그렇죠. 네. HMET 역세 ICA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O. O. 그리고 계속 해봐줘요. 네. 예, 정리해줘요. 예.
네, BI 면접, 핵심 역량 평가와 PT 면접 중에 PT 면접이 더 중요하다는 X입니다. X죠. 그리고 그리고 계속. 현대자동차 생산 플랜트는 울산 공장과 아산 공장이다. 아니고요. 네. 자폐어 전형은 특이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 선호하지 않습니다. X고요. 현대차 그룹 간의 복지 혜택 없습니다. 이것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계 대상 수시 채용은 지원하지 않는 편이 낫다. 요거 이제 오프닝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아까 굳이 말씀해 욕심내지 주셨던. 마시고 알겠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현대차그룹 하반기 공채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네네. 또 온라인 채용은 어떤 유의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송아 강사님께서 준비하셨죠? 나와주세요. 보여주시죠. 네, 작년의 경우 현대차그룹에서는 9월 1일에 이제 서류 전형을 실시했고요. 10월 9일부터 Hmet을 실시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1차 면접, 2차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올해도 아마 일정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대자동차의 전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건 바로 서류 전형이겠죠.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Hmet이 지나고 나면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이렇게 총 2단계의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류 전형에서는 자소서, 가치관, 입사 동기, 지원 직무, 그리고 학점, 영어 점수, 학력,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물어보는 서류 전형이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적성 Hmet을 보는데요. 시험 시간은 총 235분으로 굉장히 긴 편입니다. 다 추가적으로 보면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정보 추론, 공간 지각, 인성 검사,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 에세이인데요. 이 역사 에세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르네상스라든지 세종대왕에 대한 것이라든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너무 지나치게 역사관이 뚜렷하다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Hmet을 통과하고 나면 총 10만 명 정도가 실시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1차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1차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BI 면접인데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그룹 공채로 진행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삼성그룹과 같이 1대1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명당 20분에서 30분 이상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성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거짓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는 PT 면접이 전 직무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주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위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면접 통과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2차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번 면접에서는 면접관 3, 4명이 한 조를 이루고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2차 면접에서도 한 2배수 정도를 뽑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2차 면접까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의 기적 저희가 현대차그룹 공채 특집을 3주차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보니까 현대차 공채 합격의 기적을 가능케 할 이 신의 한 수가 이제 좀 들어봐야 되고 네. 필요한 시간인데 자 민혁 쌤 네. 어떤 걸 또 준비하셨습니까? 신의 한 수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한 가지만 하려고 했어요. 예, 왜요?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하. 네,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할 말이 강의- 없네요. 예, 먹고 강의 사시니까 때 하는 자료인데 예. 또 PD가 또 설득을 하더라고요. 예, 서브노트입니까? 네, 그래서 이거 진짜 공개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다 모든 걸 얘기하는 가까이 와요. 남자입니다. 들어와. 아이, 가까이 우리- 와서 좀 여러분들이 우리 민혁 쌤 잘 아주- 들어주시길 바라요. 예, 예,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현대자동차에서 공개한 직무 소개 영상을 최소한 3번 이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 소개 영상. 네. 예.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요. 사실은 대기업마다 그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서 직무 소개하는 영상이나 자료들이 채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의 영상이 가장 퀄리티가 높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저 있는데 친구 누구예요? 예. 이분 사례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국내 영업본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성함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저분이 이제 허수진. 허수진 씨. 사원이시라는 분인데 여대를 졸업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대를 졸업하신 분들을
영업사원으로서 선호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최종까지 합격을 했고 남들이 입사하기 어렵다는 국내 영업본부까지 입성을 했는지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오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어요. 아, 별로 기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으니까 여자분들이 사실 뭐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는 어렵죠. 네, 뭐 기계공학과라든 이런 분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죠. 예. 이분은 이제 아까 우리가 현대자동차 그 오프닝에 나왔던 인재상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하는 인재라는 점을 좀 보여줘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포인트로 합격을 하자. 근데 도전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자기가 했던 대학 생활을 점검을 해보니 커피 있죠, 커피. 커피에 꽂혔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기술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냥 커피에 꽂혀서 뭐 아메리카노도 마셔보고 뭐 라떼도 마셔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이죠. 커피가 어디서 재배되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아프리카로 갑니다. 정말 길까요? 네, 진짜 진짜요? 이분이 이제 이 영상에 나와요. 자기가 아프리카 그 파워포인트로 생활이 보여줘요. 굉장히 좀 풍부한 그러니까 대학 생활 뭐 2학년, 3학년 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입사를 전혀 생각을 안 했을 때죠. 네, 현대자동차 입사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대단하네. 예. 궁금증에서 유발돼서 어떻게 이게 재배가 되는지를 한번 관찰하러 아프리카로 가서 또 이게 또 더 궁금해지니까 또 동남아시아 쪽에 가서 또 관찰도 또 해보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커피에 대해서는 최소한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는 어떤 전문성 또는 끈기 이런 성향이 생겼다. 얘는 뭘 해도 하겠다라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네. 했겠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간단 말이에요. 이제 취업 취업 정년기가 되면은 보통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경력개발센터에 갑니다. 그렇죠. 서강대학교 잘 돼 있어요? 많이 저는 가보진 들렸었는데. 않았는데 네. 잘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좀 정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영혼이 강하네요. 네. 그 이런데 가면은 거기 계신 이제 그 경력개발센터 분들이 너무나 물론 잘해주시는데 이런 경험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커피 보수적인 회사에 분들은 또 되게 또 그렇죠. 커피 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인데 왜 이런 경험을 쓰냐라고 그렇죠. 단번에 이렇게 아예 쳐내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억울한 것도 있고 자기 경험이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서류도 통과가 되고 실제로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갔어도 취업 스터디하는 친구들 보면은 다들 뭐 자동차 관련된 경험 있고 그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봉사활동 중에 그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봉사활동명이 있거든요. 1년에 한 2만 명 가는 거 있어요. 그런 경험들 해피무브. 안타. 네. 오랜만에 네, 오늘 해피무브. 괜찮았나요? 창조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괜찮네 이 사람.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런 해피무브 갔던 경험들 다 갖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천편일률적이다.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평가하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야, 다 해피무브 있다. 오히려 커피 관련된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이 좋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그 해피무브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 분한테 야, 왜 이런 걸 쓰냐 오히려 더 예, 무시를 좀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격했다는 이 전체 스토리를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 근데 보시면 이게 네. 잘못하면 민혁 쌤이 이 말이 아프리카 가란 얘기를 들냐? 사여행을 사교육이 아니고 사여행을 조장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조장까지는 아니지만 또 보면서 아 가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계실 수도 있겠네, 그죠? 3번 카메라 좀 잡아줘. 그렇게 삐딱하게 사는 분들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취지를 알아야지. 아프리카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치즈에 관심이 많다면 임실 가셔도 되고요.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실, 네, 임실 국내에서. 치즈. 괜찮네요. 뭐 아유, 괜찮지 않아요? 머드가 관심 있다. 그럼 보령 가시면 되는 네. 거예요. 저는 국내에서 매 해결하시는 걸로 방송마다 하네요. 놀라요. 굉장히 좋을 정말 것 우리 같습니다. 김승재 아나운서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본인만의 어떤 무대가 좁아요. 그러니까요. 네. 유니크한 그런 장점들을 잘 살리는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자, 대기업 공채 특집을 1시간 내내 하고 싶은데 항상 네. 2시간만 드는 생각이지만 시간이 짧다는 시간상 생각입니다.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맞추면 안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뭐 있습니까? 두 가지 제가 첫 아, 번째 맞다. 직무 소개 네. 영상을 맞추면 안 봐라 되는군요. 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니까 네. 조용하게 얘기할게요. 예.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잔잔하게. 세 글자로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라고 제가 말씀. 어디를 가볼까요? 현대자동차의 플랜트에 가보시든지 공장에 직접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울산 울산이든 내지는 전주든 아산이든 아산이든 직접 가보든지 가보는 게 어려우시다면
시승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이렇게 해줘요? 가면은 그 네. 공장 가면은 견학 왔다 오면 그냥 뭐 근데 신청은 해야 되죠, 그걸. 전주 공장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울산 공장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면 게릴라로 견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공장에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비교 시승이라든지 모토쇼라든지 이런 자동차랑 아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행사는 꼭 가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년 전에 합격을 했던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인하대학교 고분자 공학과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랑 좀 관련이 없는 학과고 토익 점수도 600대 초반입니다. 정말 영어 성적은 이제 자기가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영어는 손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본인 스스로가 쇼크를 받았던 게 뭐냐면 기아 자동차에서 인턴을 한 거예요. 4학년 1학기 때.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 내가 인턴을 했으니까 당연히 현대차는 내가 합격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넣었는데 떨어진 거라. 이때 이 친구가 이제 충격을 충격을 받고 먹었겠네. 고민을 한 거죠. 내가 뭐가 부족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현대자동차 관련된 어떤 내가 행동이라든지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비교 시승, 모터쇼, 런칭쇼, 공장 견학, 조금이라도 자동차랑 관련이 있는 모든 행사는 직접 참여를 해보고 관찰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괜찮네요.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너무 나 이것까지 해야 돼 날씨 더운데 장마라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순간 이미 경쟁에서 뒤처진다. 10만 명이 응시하는 지금 전형이야. 네. 장마라고 지금 도서관에 지금 말이야 자격증 따고 아니,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냔 말이죠. 혼낼 그러니까 때마다 민망해갖고 내가 지금 어쨌든 뭐가 예. 같이 혼냅시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안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 안티 돼요? 나 이러면? 아니. 근데 그 요즘은 보니까 뭐 개인 아마추어들도 이 블로그 같은 거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비교 시승 해보고 네. 내용도 정리해보고 이런 것들을 자주하는 이게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제가 뿌듯한 게 진짜 이거 대본에 없잖아 이런 얘기. 제가 네. 정말 방송을 하시면 두 분이 되게 전문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블로그 되게 그 저희 집사람이 파워블로그이기 때문에 그런 거 블로그 좀 압니다, 제가. 예. 네. 거기까지 안 나갔으면 딱 좋았어. 그러니까 거기 그걸 안 됐네. 제가 블로그 주소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갑시다. 괜찮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SNS 통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느꼈던 어떤 개선점이나 나만의 어떤 솔직한 후기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리해놓고. 소재거리로 그렇습니다. 쓸 수가 있. 김승재 아나운서도 역시 예. 오늘 안타 치셨네요. 그러니까. 네. 자, 어쨌든 오늘도 또 굉장히 좀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서 좀 짧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네. 민혁 쌤 짧게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예. 저희가 사실 오늘 뭐 전반적인 걸 그냥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서 요 얘기 좀 더 해주지. 왜 인문계 분들은 지원하지 말라 그러지? 그럼 견학을 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소개서도 아까 임성환 강사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써야 돼? 이런 세부적인 궁금증은 to be continue. 네. 넥스트 타임. 예. 세상 어색하네. 아유 정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내일부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삼성그룹 좀 공채 받아주고 합격 가요. 전략 그걸 또 위포트의 이렇게 또.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 원래 그래요, 했습니다. 우리 네, 민정이가. 예, 내일 그렇습니다. 자소서 특집 기대할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소개해주신 커리어인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